근본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약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위산역제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위산 저하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액티브셀, 액티브라이프 세포닥터 어영 원장입니다. 많은 방송에서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패스트푸드는 나쁘다고 하죠. 건강을 위해서는 전통 한국식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전통 한국식인 국에 국물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저희 어머님이 현재 95세입니다. 근데 아침, 점심, 저녁 콩나물국, 미역국, 육개장, 무족탕, 시래국 같은 걸 다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예 또 정정하시고 항상 기도 밝으시고 참 너무 행복합니다. 반면 저희 처갓집은 국물 별로 안 먹는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비교적 많은 질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막상 이런 걸 경험해 보니 방송에서 하는 말들과 약간 혼란이 되더라고요. 국은 짜다, 먹지 말라. 건더기만 먹어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자, 몸이 아픈 환자가 입원하는 대학병원에서 병원 식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 밥이 나오고요. 국, 김치, 동치미 등 국물을 동시에 같이 먹기 위해서 나와요. 국이 몸에 안 좋다면 건더기만 갖다 주지 또 국물을 주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과연 어떤 게 진실일까요? 자, 국을 못 먹는 사람들은요, 모든 세포가 말라 있어요. 특히 위 같은 곳에는 그 위에 쥐 세포 사이에 동맥에서 오는 가난한 세동맥 혈관이 좋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 깨끗한 혈액이 세동맥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으로 연결돼서 모세혈관에서 세포와 영양소를 주고 받은 후에 또한 떨어진 피들은 정맥피로 가지 않습니까? 국을 안 먹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세동맥이 좋아져 있어서 모세혈관하고 세포 위장세포에 혈액이 잘 가지 않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나요? 세포는 세포 주위에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 액, 즉 간질액을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해온 혈액소 영양소, 산소 등을 이 간질액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간질액은 세포를 배양시키는 배양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충분한 혈액이 잘 가면은 모세혈관에서 간질액으로 충분히 혈액량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만은 저 간질액이 부족하면은 세포가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들이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국을 안 먹는 사람들은요, 혈액량과 간질액이 부족하게 되고 위의 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의 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산이 덜 나와요. 또 위의 세포들이 기능하지 못하면 위의 방어벽인 점막이 생산이 안 돼서 점막도 잘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막도 얇아져요. 그래서 위산도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pH가 되게 한 2 정도 돼야 되는데, 원래 강산이어야 되는데 위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하고 식도 사이에는 괄약근이 있어요. 그것이 힘이 없으면 자꾸 열려요. 괄약근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위산이 식도로 역류가 되기 쉽습니다. 자, 위산이 약하고 위산도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또 식도는 그 위산이 약해요. 약센에도 아플 수가 있어요. 염증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 약산인데도 불구하고 식도로 역류가 돼서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이 생깁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있을 때는 증세 완화를 위해 우선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시고 증세를 호전시키세요. 그리고 동시에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근본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약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위산 억제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위산 저하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을 적당히 안 먹게 되면은
위, 식도 등을 포함한 우리 모든 조직의 세포 사이에 간질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가 안 되고, 또 위가 오랫동안 혈전이 안 돼서 위가 얇아져서 생기는 위축성도 생길 수 있고, 위 세포들이 변화돼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장상피 화생 같은 것도 생깁니다. 국을 안 먹는 분들은 위산이 안 나고 위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을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국을 안 먹을 때 위산이 희석돼서 국을 잘 못 먹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국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세포 재생이 잘 안 되고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아침 식사를 거의 못하게 됩니다. 위에 여러 가지 위세포, 즉 위산분비세포, 점액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밤수면 시에 혈액순환 장애로 모세혈관과 간질력이 감소돼서 위세포가 기능을 못해서 아침을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한 끼 국도 못 먹던 분들도 조금씩 훈련이 되면은 국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을 안 드시는 분들은 위 근육 세포 사이에 간질력이 부족해짐과 동시에 스트레스나 커피나 맹물 먹는 이런 간질력을 줄이는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더욱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을 잘 먹는 사람들은 위에서 항상 산이 잘 나오고 위점막이 방어벽이 잘 되어 있고 또 위 식도와 위 사이에 괄약균이 잘 조절되기 때문에 소화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위의 기능 장애 시 약으로 해결하지 말고 이것이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간질력을 유지시켜서 혈액순환을 잘 되기 위해 악순환이 되는 사이클을 걸어주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국이 얼마나 우리나라 문화에 깊이 스며져 있는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적 옛날에는 연태가스를 마셔 일시적으로 일산화 중독이 되는 경우에 이 풍부한 천일염으로 담은 잘 익은 동치미 국물, 김치 국물을 먹이게 되면은 이 총각을 다투는 상에서도 빠르게 청혈을 되살려 대부분 목숨을 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것이 동치미 국물이 현대에서 사람이 죽어갈 때 청혈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링거핵과 비슷한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희석한 동치미, 김치국물이나 링거핵 모두 사람의 체액과 비슷한 0.5%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국물이 없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국물이 없는 관계는 단절이죠. 상대에 대한 베풀 최소한의 호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국이 없는 그 한식 밥상은 없습니다. 자, 시래기국, 김치국, 새우국, 콩나물국, 미역국 등 어떤 국이라도 있어야 밥을 먹습니다.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떡줄로만 생각하지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했죠. 우리는 떡을 먹을 때도 국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출산하면 미역국을 먹습니다. 너 같은 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느냐는 말은 참으로 참기 힘든 최악의 얘기죠. 자, 제사상은 한술 더 뜹니다. 자, 국이 있고 탕도 있습니다. 국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덜어는 맹물도 놓는데 국이 없는 제사상은 없습니다. 국물은 밥 옆에 앉아서 밥상을 조정합니다. 국은 밥상의 조정자이자 국물은 한식의 특징입니다. 자, 소금을 비롯해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함유된 국은 체액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드셔왔던 사실만 봐도 국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더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은 그렇게 짜지 않아요. 실제로 피자나 파스타, 라면, 칼국수 같은 데 포함된 나트륨이 국에 함유된 나트륨보다 훨씬 많지 않아요?
실제로 저는 국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물 문화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몸속 수분과 간질의 유지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한국 전통 음식만큼 훌륭한 음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삼시세끼에 건강한 한식으로 정말 올바른 국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정말 그 피 같은 국을 먹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세포가 건강해지고 신체가 단계별로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흡수가 잘 안 돼요.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분들을 국 드시고 건강하세요.